만일 당신이 사업가라면 아마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이 장의 제목은 너무 우습다. 나도 19년 동안이나 사업을 계속해왔다. 남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사업상 걱정의 50%를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니 맹랑한 제목이 아닌가. 확실히 나도 4, 5년 전 이런 제목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 느끼었을 것이다. 마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 가치 없는 내용일 것이라 여길 것이다.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당신의 사업상 걱정의 절반을 제거해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결국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알려주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우선 내가 앞에서 인용한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라는 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걱정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걱정의 1%만이라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면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회사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영업상의 걱정을 절반 이상 없애고 회의에 낭비했던 시간의 75%를 절약했다. 이 이야기는 미스터 존이라든가 XC 혹은 오하이오주의 내 친구 따위의 사례가 아닌 실화다. 시몬 슈스터의 인쇄회사 중역이었다가 지금은 뉴욕의 포켓북 출판사의 사장이 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내가 들은 그의 체험담이다. 15년 동안이나 나는 매일 업무 시간의 절반을 회의로 낭비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혹은 그만둘까? 직원들은 흥분한 투로 의자 위에서 몸을 뒤틀거나 회의실 안을 서성거리곤 했다. 의논은 쳇바퀴 돌듯 끝이 없어 결말이 나지 않았다. 나는 늘 녹초가 되어 지쳐버렸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았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런 식으로 지내온 탓에 다른 방법을 찾아낼 생각조차 못했다. 당시에 누군가가 내게 쓸데없이 회의에 낭비하고 있는 시간의 4분의 3과 긴장으로 허비하는 시간의 4분의 3을 제거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면 나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 방법을 실행할 계획을 생각해냈다. 이미 몇 년째 벌써 그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그것은 능률, 건강, 행복의 측면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뜸 이렇게 말하면 마술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마술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 역시 비밀을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 비밀은 이렇다. 첫째로 15년 동안 시행했던 회의에 관련된 쓸데없는 절차를 모조리 없앴다. 동료 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되묻는 절차는 필요가 없었다. 둘째,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즉, 내게 문제점을 보고할 때는 다음에 4가지 물음에 우선 대답하도록 서류 양식을 정했다. 제1항 문제란 무엇인가? 종전에는 문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했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적어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갑론을박에 흥분했던 것이다. 제2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나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회의만 거듭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지겹게만 느껴진다. 제3항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법은 무엇인가? 종전에는 누군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면 다른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그러다 보면 모두 열을 올리고 만다. 때로는 회의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겼다. 결국 회의가 끝나고 보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제4항, 당신이 제안하는 해결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만 했을 뿐 내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이것이라고 기록된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규칙을 정하자 동료들은 더 이상 문제를 갖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4가지 항목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개 나와 의논할 필요가 없어졌다. 적당한 해결책이 토스터에서 빵이 튀어나오듯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겨도 회의 시간은 예전의 3분의 1로 충분했다. 논리적인 방법을 거쳐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거나 회의 시간이 길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일은 의논보다 실행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거물이자 내 친구인 프랭크 베트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상의 걱정을 해결하여
수익을 2배가량이나 늘렸다고 말한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보험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일에 무한한 정열과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 나는 실망한 나머지 사업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걱정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분명 그만두었을 것이다. 1. 우선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내가 발이 닳도록 돌아다녀도 수입이 변변치 않다는 것이다. 예약은 곧잘 이루어져도 실제 계약을 할 때가 되면 글쎄요. 좀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하며 고객이 결정을 미루곤 했다. 그런 경우가 거듭되자 차츰 일이 지겨워진 것이다. 2. 다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러나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을 잘 연구해야만 했다. 나는 최근 1년 동안의 장부를 연구해 보았다. 그리고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내 거래처의 70%는 단 한 번의 면담으로 계약에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23%는 2번 찾아가서 계약이 성립되었다. 3번, 4번, 5번씩 시간을 낭비하게 한 뒤에 성립된 것은 겨우 7%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매출의 7% 때문에 낭비했던 셈이다. 3. 그렇다면 대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명백했다. 나는 한 곳을 2번 이상 방문하지 않기로 하고 그 시간을 새로운 고객을 찾는 일에 돌리기로 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1회 방문의 가치를 $2 80센트에서 $4 20센트로 올릴 수 있었다. 이렇듯 미국의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수완 있는 세일즈맨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의 보험 계약을 성립시키고 있는 프랭크 베트거도 한 번은 보험업에서 손을 떼려고 생각했었다. 그는 실패를 수긍하려 했었다. 그런데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사업상 문제에 이러한 문답을 적용할 수 없는가? 나는 반드시 걱정의 50%는 해소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1. 문제는 무엇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법은 무엇인가? 4. 당신은 어떤 해결법을 제안할 것인가?